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피틱스 말씀드립니다. 네, 테라피틱스가 주춤하다가 다시 크게 올랐죠. 그래서 한 주 마지막 날 모습이 상당히 좋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HLB 그룹주들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HLB주가 물론 이제 미리 선도를 했어요. 네, 하지만 그 후발 주자들, 뭐 이를테면 HLB 생명과학이라든가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조금은 늦게 시동이 걸려서 역시 키 맞추기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대장주만 계속하고 키 맞추기를 테라피틱스나 이 주변주들이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고 주변주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점들을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주가가 테라피틱스가 어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잘 경청하시고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제가 7월 아닙니까? 이제 8월에 크게 올릴 종목은 7월에 해야 돼요. 그죠? 7월 때 우리가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대박주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말씀드리는 대박주입니다. 자, 이 종목을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도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테라퓨틱스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지금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단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먼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외인들의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다는 거죠. 최근에 며칠간 동향을 보면 대량 매도가 나왔고 주말에는 이제 소량 매수 정도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테라퓨틱스가 좀 힘을 내려면 외인들이 끌고 가는 게 좋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금요일장에서도 외인 창구 동향을 좀 보면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신한투자증권이 이제 11만 주 순매수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영향력이 우리가 크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뭐 밉지만 영향력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여기 왼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신한투자증권에서 하루 동안에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단타 매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쭉 사주는 그런 패턴이 아니에요. HLB 같은 경우는 쭉 사주는 패턴으로 금요일장을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좀 단타를 초단타만 하고 꾸준히 끌고 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자, 요 점이 좀 안타깝고, 요 부분이 좀 해소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 약점보다는 지금 현재 강점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을 지금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HLB 테라피틱스가 지난 4월 9일 이때라고 해야 되나요? 종가상으로 최고점을 형성한 것은 4월 8일이었어요. 그죠? 날짜 잘 기억하세요. 4월 8일입니다. 자,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상투를 들었을 때 3월 26일이에요. 그죠? 3월 26일. 그러니까 HLB는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했었는데 3월 26일에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출발을 했지만 4월 8일 정도에 상투를 들고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후발 주자지만은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중에 올라서 나중에 꺾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일전에 금년 봄에 이제 그런 패턴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라퓨틱스가 HLB보다 좀 늦게 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HLB가 꺾였다. 이 지점이 이제 HLB가 꺾인 지점이라고 한다면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시세를 내고 올랐다가 꺾이는 그런 패턴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발은 늦었지만은 좀 더 치고 올릴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고. 여하튼 HLB가 가면은 테라퓨틱스도 같이 갔었던 그런 과거에 우리가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사하게 전개가 일단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점이 일단 강점이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시차는 있지만 나중까지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테라피틱스가 상투를 들었을 때는 이런 대량 거래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HLB는 그러진 않았지만 그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래로 볼 때는 거래 상투가 나와야지 꼭대기다. 그죠?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HLB가 오르고 HLB 주변주들 테라피틱스, 생명과학 이런 것들이 돌려가면서 올렸잖아요. 돌려가면서. 그러니까 금요일장에도 마찬가지로 HLB가 먼저 올랐지만은 후발주자들의 상승폭이 컸어요. 그죠?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을 무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이번에 7월 달에 7월 말쯤 NK 치료제 그러니까 뭐예요? RNG 259 그죠? 삼상 임상 3상 요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프라이머리 컴플레이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리 컴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임상 3상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시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건의 모멘텀이 큰 게 하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HLB 그룹주들이 나중에 올라가다 좀 흔들흔들한다 하더라도 테라피틱스는 이 프라이머리 컴프레션을 가지고 시세를 더 낼 수도 있다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OKN 007건의 재료도 나올 수도 있고요. HLB 그룹이 시세가 좋을 때는 이런 재료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재료가 또 주가에 많이 맥힙니다. 이걸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런 점들을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면은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다만 우리가 항상 모르는 그 재료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면 좋은데 구덩이를 파요 구덩이. 그랬다가 올리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순간순간마다 잘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도와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라라고 문자만 주세요. 테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고요. 중간중간 업데이트와 매매 사인 계속 드릴 거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고 응원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응원 문자. 영상 찍는데 항상 힘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하나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새롭게.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정도로 나오죠. T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이렇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세에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뭐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뭐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시겠죠? 예,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예, 대박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